아마 많은 분들이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와 너무 진짜 어렵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 티켓팅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저는 성공했을까요? 우리 소천사님들은 성공하셨습니까?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열린다고 확정나 있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와, 이미 뭐 기사들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한 티켓팅 드디어 시작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임영웅 콘서트 예매 티켓팅 꿀팁 대공개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런 입장 발표를 했어요. 시대의 명곡들을 임영웅의 목소리로 함께 한다. 과거의 명곡들이 현재의 감동으로 재탄생할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울려 퍼지길 바란다. 이번 공연은 연말과 새해를 맞아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밌죠? 리스타이틀이라는 단어 그대로 시대 명곡들을 임영웅의 목소리로 함께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 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추측으로도 아마 임영웅님이 리메이크하는 형태의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시대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았었던 수많은 명곡들을 임영웅님만의 스타일로 편곡하여 다시 한번 콘서트에서 부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면 임영웅님의 신곡 2집 앨범 발매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콘서트 공연이 끝나는 시점에 또 기습 공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건 이번 공연이 리사이틀인 만큼 아마 엄청난 명곡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닌 곡들로도 무대가 한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결국 임영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번 임영웅 리사이틀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미 예상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사전 준비가 필수였다. 본인 인증 다 돼야 하니까 미리 인증해놔야 한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세로 갇힘을 금지해야 한다. 핸드폰으로 해야 한다. 좌석 선택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뭐 결제 수단도 미리 등록해놔야 한다. 티켓 배송과 현장 수령 뭐 여러 가지 따져야 한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되자마자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 팬들이 몰렸다. 또 서버 폭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와, 진짜 제가 참 보다가 황당했고,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오픈되자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티켓팅 전쟁이 펼쳐지자 임영웅 티켓팅은 진짜 전쟁이다. 성공하신 분 있냐?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 모든 콘서트 모든 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번 티켓팅에 대한 높은 경쟁이 다시 한번 이어졌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오픈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보이시죠? 23,000번대인데 아직 12,000석 남았다. 19역 2개 먹었다. 72,000명 대기자인데 가능할까? 와, 보이시죠? 저번 예약보다 힘든 거 아니냐? 13만 예약자면 가능할까? 엄마한테 미안하다. VIP R석 전멸했냐? 난리가 났습니다. 대기 16만인데 평일 가능성 희박하겠느냐? 왜냐면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가요 꽤 길어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공연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아까 8시 땡 치자마자 했을 때가 2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대기 순서가 21만 1,465명. 현재 대기 인원 24만 1,029명. 최소 30만 명 이상이 어떻죠? 몰려들어 버렸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티켓팅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8,0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18,000석의 좌석이 공연을 굉장히 꽤 길게 하는 편 아닙니까? 지금 1월 4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7, 28, 29 공연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4일까지 공연을 한다라고 따져보면 이거 사실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버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사 검색하면 성공하셨나요? 전국의 효자, 효녀가 총 집합을 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응집했다. 정말 제가 알기론 대다수의 가수가 그냥 임영웅님과 같은 이런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여기 콘서트 매진시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는 정말 단시간 내에 티켓팅을 매진시켜버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가 전국에 얼마나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란 얘기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역시 임영웅의 팬답다. 선한 그대가 영웅이다. 영웅시대 그레이 회원 한림 화상재단에 3,000달러를 기부했다. 또 기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강 성심병원에 있는 화상재단에 약 420만 원을 영웅시대 그레이 회원, 영웅시대 서울 동북부방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부금이 소아 화상 환자 재활치료 사업에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빛나는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있는 만큼 티켓팅이 왜 피켓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기사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가 일단 2,300개가 넘어가는데, 자, 제목부터 엄청납니다. 임영웅은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 임영웅이란 가수, 제가 예전에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파워가 남다를 것이다. 임영웅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단순히 가수,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지침이 될 거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한국대중음악학회가 30일 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대중음악회가 오는 3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에서 이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번 학술대회가 임영웅을 주제로 그의 음악과 그를 둘러싼 담론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학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이래 선풍적인 인기를 누려온 가수 임영웅은 단순한 트로트, 인기 가수를 뛰어넘어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초극찬이죠. 지금까지 임영웅에 관한 온갖 담론이 수많은 기사와 책의 형태로 생산됐으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었다. 학술대회는요,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본 임영웅, 즉 탈관습적 음악 양상을 중심으로 임영웅 노래의 저작권 현황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 발표대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대중음악학회에서 이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
저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오늘 티켓팅이 미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아름다운 미자에 미자라는 거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임영웅님의 이번 연말 콘서트가 불티나게 팔려나간 이유도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또 하나의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엄청난 노래였죠. 가장 많은 저작권료 상을 이어 겹경사가 터졌다. 히어로의 인기가 그칠 줄 모르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다. 내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가 3,500만 회를 넘어섰죠. 드라마 OST 곡으로 삽입이 되면서 이제 임영웅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OST 하면 임영웅 아니야?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6일 날 공개됐던 영상이 무려 3,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이병헌, 신민아 정말 많은 이 연예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임영웅의 팬들은 목소리 천재,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라는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요 2021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에 이어 2022년도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OST까지 연속하여 큰 사랑을 받으며 OST 킹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중요한 거 올해 진행된 KOMCA 저작권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노래에게 주는 상 Song of the Year에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엄청난 저작권료를 받은 1등 노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러니 이번 임영웅님의 연말 콘서트에 앞서서 공개될 것으로 제가 예상한 2집 또는 신곡, 모르긴 몰라도 임영웅님의 자작곡만 있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작곡가가 되었든지 간에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는 정말 깜짝 놀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뮤어 룩 아십니까? 드뮤어하다 영어 단어인데요. 뭔가 좀 점잖다, 뭔가 화려하거나 뭔가 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니멀하고 점잖하고 깔끔한, 그러면서도 너무 허례허식이 심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링과 라이프를 요즘 드뮤어하다, 드뮤어, 발음이 좀 어렵죠. 제가 발음이 구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영웅님의 이번 리사이트 포스터를 보고 그 드뮤어 스타일이 탁 제대로 녹아 있구나. 역시 트렌디하구나. 머리도 염색을 안 했어요. 파마도 안 했어요. 깔끔한 우리 아티스트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걸치고 있는 스타일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목걸이도 치렁치렁하게 했는데 깔끔하게 목걸이를 했고 안에 튀지 않은 검은색 티셔츠, 수트도 올블랙을 입었습니다. 그냥 올블랙을 입으면 너무 칙칙해 보일까봐 약간 세로 패턴으로 옅게 들어간 모습도 보입니다. 아, 명품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입으면 뭘 입어도 명품이겠지만 드미어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포스터가 아닌가. 그 뒤에 막 화려하거나 고측 스카이돔이 있다거나 뭐 빛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딱 요즘 스타일. 아마 이 포스터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자, 바지부터 신발까지 올 블랙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드미어 룩 스타일. 아, 계속 제가 말하니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드미어 보이시죠? 드미어 룩. 드미어 룩이 과연 무엇인가? 이미 가을부터 쭉쭉쭉 오고 있었던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수수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막 허세가 심해 보이는 졸부라고 하죠. 졸부 티를 내지 않는 얌전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일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드미어 스타일이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리스타일트 포스터가 드미어 스타일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티켓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나겠죠?
자, 이미 인터파크 티켓에 뜬 임영웅님의 리사이트 콘서트 좌석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척 스카이돔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몇 명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이번 좌석 배치를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을 볼 수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4층 공연 자리임을 감안해 달라. 이건 뭐 우리 아티스트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공개된 좌석 안내도표. 자, 전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테이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 돌출 무대까지 탁 나와 있는 모습에 최대한 직각 배열보다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끔 이렇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사실 고척 스카이돔이기 때문에 이걸 뭐 예전처럼 막 원형으로 만들고 이러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 우리 상하 월드컵 경기장 때처럼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좌석을 어떻습니까? 꽉꽉 채워 넣었다. 그리고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끝에 있는 요 가족석, 여기에서도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임영웅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좌석 배치를 해 놓았다. 또 슈퍼 스크린이죠. 엄청난 스크린의 힘으로 임영웅님의 얼굴이 코앞에 닿을 것처럼 아마 잘 보이실 거다. 벌써 티켓팅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0일 날 오후 8시에 티켓팅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임영웅님 콘서트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포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임영웅님의 콘서트 소식 발표를 듣자마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을 이미 예고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임영웅님의 영원한 응원군, 영웅시대 분들의 이 멋진 활약을 보십시오. 3년째 장애 아동을 위하여 급식 봉사하는 임영웅 팬 어머니들, 이번엔 2,500포기의 김장 봉사를 하셨다. 심지어 이걸 3년 5개월째 선행 중이다. 여러분, 3달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35주, 3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3시간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3년 5개월째 급식 봉사를 하고 김장 봉사를 하고 있는 바로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 회원님들. 김장 봉사와 275만 원까지 기부하면서, 야, 이 김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김치 공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때 무려 2,500포기의 김장을 해서 이렇게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기부를 하셨다. 자, 이렇게 멋진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 아티스트가 힘이 나가지고 연말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지금 티켓팅까지 이미 공개가 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아티스트 이제 슬슬 신곡 발표, 2집 앨범 발표가 할 때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2월 27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시작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도 충분히 신곡 발표가 또는 신규 앨범 발표가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집니다. 드라마에서 또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신부님으로 등장하는 서범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금토 드라마에서 굉장히 활약 중인데 이 신부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뭐라 돼 있느냐? 드라마 장면 중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임영웅, 우리 신부님이 임영웅 노래 참 잘하시는데
라며 은근히 바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작중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임영웅 노래 참 우리 신부님이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은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여전히 제2의 임영웅 과연 탄생할까? 미스터트롯 3가 12월 19일 첫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 아직도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제2의 임영웅이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미스터트롯 시즌 1 때의 영광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정동원 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임영웅, 이찬원과 미스터트롯 다시는 못한다. 사실 우리 가수들이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탑6 멤버들이 한 번은 뭉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보이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동원 군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자, 미스터트롯 촬영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트롯을 접했다라면서 이 미스터트롯 나갈 때 13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긴장되거나 부담되는 걸 잘 못 느꼈다라고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못할 것 같다. 특히 영웅이 형, 영탁 삼촌, 찬원이 형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미스터트롯 시즌 1 때는 이 모두가 탑6 멤버들이 서로에게 경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어렸었기 때문에 정동원 군이 가능했지 지금 나이에 만약 미스터트롯을 나가서 영웅이 형, 영탁 삼촌, 찬원이 형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못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임영웅님이나 탑6 멤버들의 콘서트 계속하여 각자의 콘서트가 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합류하여서 카메오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임영웅님이 이번 리스타일트 콘서트 때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자, 뭐냐면 최근 지드래곤이 이제 컴백을 했는데 태양 콘서트 때 깜짝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요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드래곤이 태양 콘서트 무대 약속 없었다. 나도 예상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 같이 이렇게 합동 무대를 했단 말이에요. 전 요런 상황이 우리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 탑6 멤버들의 향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모습을 콘서트 때 깜짝 놀랄 합동 무대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뭐 각자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예계에 있어서 서로의 등과 등을 맞댈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임영웅님의 엄청난 재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임영웅 콘서트 사전 예약은 여기서 하세요. 자, 바로 보이스피싱에 의심되는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1668-3006 임영웅 리스타일트 콘서트 사전 예약 안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구매를 유도하는 흔한 말로 티켓 사기죠. 티켓 사기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가고 있고 꼭 이 번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내에서 보낸 것 같은 저런 번호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함부로 클릭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링크를 누를 것 같다라는
제보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받았을 때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되는 링크를 함부로 잘못 누르면요,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 다 빠져나가고요,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빠져나갈 수 있고, 개인정보 신상까지 다 털려서 대포 통장 만들어지고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이 영웅시대 분들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티켓 예매 안내처럼 공연 일시, 장소, 좌석, 등급 등이 소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통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 이런 안내와 함께 관련 내용을 판매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네이버 톡톡 주소 링크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링크가 진짜 네이버 링크가 아니라 바로 보이스피싱 링크가 되는 거죠. 해당 링크에 접속해 보면요, 사전 예약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면 상대는 원하는 날짜와 좌석을 묻고 가격을 안내해 주면서 티켓 예매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시 판매는 종료된다라고 구매를 유도한다고 해요. 그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보면 임영웅 공연 영상을 최상단 메인에 걸어놓은 사이트가 뜨면서 하단에는 임영웅 콘서트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 예매 메뉴가 쫙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 진짜 티켓 예매하는 사이트인가 보다, 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웅 님이 오는 연말 연시 12월 27일부터 29일, 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는요, 아직 티켓 예매가 시작조차 안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임영웅 님의 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아직 티켓 예매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티켓을 구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매는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20일 오후 8시에 단독 오픈이 됩니다. 저 방법 외에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임영웅님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 역시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국민일보에 문의하여 곧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뭐라고 했느냐, 전형적인 문자 믿기 사기로 보인다. 문자 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 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라면 곧바로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꼭 클릭해야 한다. 이제는 안표파리를 막으니까 저런 행태를 보여줍니다. 참 사람 아니죠. 참 이런 인간들이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참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굉장히 공명정대한 척, 올바른 척, 팩트인 양 하는 그런 유튜버 같은 인간이 이런 예매 티켓계에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죠. 자, 그런데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은퇴 공연 없다, 영원한 별밤지기 이문세 씨의 각오가 유재석님의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십니까? 메가 히트는 임영웅 씨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야, 이문세 씨가 드디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딱 거론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신의 여러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쏟아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쫙 봤더니 사실 이문세 씨의 노래들 중에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이문세 씨가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수많은 노래들을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사실 이 명곡들이 세월이 흘러 많은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 시대를 열게 됐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와,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문세 씨가 이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입을 여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부른 줄 알더라. 제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관객들은 자기 히트곡도 있을 텐데 왜? 라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 라면서 우픈 농담, 웃기면서도 슬픈 농담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임영웅 씨 덕분에 역주행도 하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임영웅 가수 덕분에
메가 히트를 치게 됐다. 사랑은 내일 도망가가 재조명 받은 건 원곡자인 이문세 씨조차 임영웅 가수 덕분이다라고 공인을 땅땅땅 내린 겁니다. 사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나 제가 전달드렸었던 예전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팩트가 맞았네요. 원곡자인 이문세 씨도 말을 아끼다가 결국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스타 가수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잖아요. 특히 이문세 씨가 트롯 장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리메이크 곡을 직접 극찬했다. 여기에서 사실 가수로서의 인정은 이미 끝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질적인 사례가 왜 계속해서 나오느냐. 유튜브에서 임영웅님이 이제 핫하지 않으면 영상을 올리지 않다가 임영웅님이 다시 콘서트를 할 때가 되면 다시 영상을 싹 올리는 그런 인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채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튜버들은요, 임영웅님의 연말 콘서트 그 이전 또는 신곡 발표를 시점으로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에게 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인간들이 유튜브에도 있는데 임영웅님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티켓 사기는 절대로 속으셔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이런 슈퍼스타도 인정을 하는 마당에 그 위상이 한 번 더 빛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봐도 즐겁고 신나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임영웅은 대체 얼마를 벌까? 와, 얼마를 벌까요? 음반부터 음원 공연계에 이르기까지 임영웅 이름 석자가 주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장년층의 유입으로 팬덤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직접 듣고 보고 사는 행동형 팬덤의 움직임은 가수의 수익과도 직결됐다. 임영웅이 파생한 경제 효과를 두고 히어로노믹스, 영웅 이코노믹스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다. 그렇다면 임영웅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일까? 임영웅이 2022년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은 초동 110만 장을 돌파하며 솔로 가수 최초로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해냈다. 당시 앨범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초동 매출은 약 262억 원, 총 21회차 17만 명의 관객이 든 동명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티켓 평균값을 13만 원으로 계산하면 17만 명의 관객이 왔던 공연 수익은요 220억 원입니다. 220억 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올해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는 2회차 만에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렸으며 멜론 누적 스트리밍만 107억 회, 방탄소년단에 이어 전체 가수 2위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발자취는요 수익과 연계가 되는데요. 알다시피 임영웅님의 1인 기획사가 물고기 뮤직 아닙니까?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표 2명과 신정훈 대표님이 나머지 50%를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이 자기 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물고기 뮤직의 지난해 매출액이 360억 원, 전년 대비 1% 성장했고 순이익, 영업이익만 113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절반의 금액이 임영웅님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음원, 음반, 공연 수익이 248억 원, 미디어 컨텐츠 수입이 50억 원, 광고 수입이 15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역시 16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지분도 50%를 갖고 있는 셈인 거죠. 임영웅님은 여기에서 용역비로서 약 193억 원을 정산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소속 가수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게 됐고 소속 아티스트의 미지급금 32억 원, 배당액 10억 원을 더하면 약 235억 원, 2022년에는 약 143억 원을 벌어들였으니 이 두 개만 합해도 400억 가까이를 벌어들인 겁니다. 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박인 거,
지금 이 파급력은요, 광고계에도 장악을 했고요. 특히 CJ, CGV에 걸린 임영웅님의 영화는 올해 3분기 국내 매출만 2,093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을 기록한 CJ, CGV가 공연 실황 컨텐츠 역대 1위를 기록하는 것이 임영웅님의 I'm Hero the Stadium 영화였다. 누적 매출액만 97억 원. 공연 실황 영화 최초 100억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미스터 트롯 이후 수년간 적수 없이 업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선 만큼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임영웅과 소속사는 지금까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와 성금만도 14억 원 이상입니다.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벌어들인 돈만 해도 임영웅님이 500억 원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연말에 콘서트가 남아있죠? 아직 공연 실황 영화가 뜨겁죠? 올해 연말 콘서트는 또 영화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입니다. 앨범 발매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다시 그대로 벌어들이면 800억에서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구입했었던 51억 펜트하우스, 이것도 아파트 값이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2배 이상 돼 있지 않겠습니까? 2배가 뭡니까? 3배, 4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지금 자산을 따져보면 1000억 원대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다른 방송에서도 마포 주민이다라면서 임영웅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 때부터 다녔던 식당이다라면서 백반 맛집 하하 씨도 그 맛집 제보를 막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마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라는 걸 알 수 있고,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동원 군도 입을 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입주민 임영웅과 같은 아파트, 반려견을 봐주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정동원 군이 5박 6일 동안 집을 비웠던 적이 있는데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 주민인 임영웅님이 자신의 반려견을 살뜰히 돌봐줬다고 해요. 참, 이런 의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임영웅님과 같은 아파트로 가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친하기도 하고 지리적, 입지적으로도 자신들이 연예계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최적이고, 애시당초 임영웅님이 처음에 51억 펜트하우스를 저걸 구입한다고 했을 때 다른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말도 많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선견지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산가가 의리를 잊지 않고 정동원님의 강아지를 돌봐줬다. 야, 솔직히 돈 줘서 사람 써도 되거든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대단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가수를 우리가 함께 계속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 차트부터 뭐 영화 매출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수 임영웅이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충분히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물투척 얘기까지 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죽했으면 미국 타임스 스퀘어에 한국이 점령했다, 빼빼로데이를 글로벌 기념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TV조선에 나온 뉴스 방송 장면인데요. 보니까 K푸드, 바로 라면, 뭐 빼빼로, 그리고 뭐 해외에 있을 유명한 푸바오, 여러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광판에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모습도 공개가 되어져 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